치솟는 물가와 금리 탓에 장년층 노동자들이 은퇴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거스 리드에 따르면 55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62%가 저축이나 투자금이 충분치 않아 은퇴를 미루고 있으며 63%는 당장 쓸 생활비도 부족해 퇴직은커녕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55세 이상의 캐나다인의 63%가 은퇴를 미룰 계획이라고 응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부담이었습니다. 또 과대한 부채도 은퇴를 지연시키는 주 요인이며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26%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은퇴 후 돈이 바닥날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는 사례들은 있었는데 과거 10명 중 1명이었다면 지금은 4명 중 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중엔 물론 자발적으로 일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은행 잔고와 저축이 줄면서 퇴직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플레이션 쇼크로 인해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길 기대했던 장년층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앵거스 조사에서 모든 연령대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연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66%는 급여가 줄더라도 연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외에 은퇴 자산 중 하나인 주택과 관련해 35세 미만은 집이 있어도 걱정 또 없어도 걱정입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 비주택 소유주의 75%는 높은 금리와 집값 탓에 내 집 장만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고 집이 있는 이들도 앞으로 몰기지 상환이 큰 부담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39년 만에 최고치인 7.7%를 기록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조만간 국내 물가지수가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 연방중앙은행이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빗이나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액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피커링에 사는 한 여대생은 지난해 가을 데빗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도 대부분을 결제하던 터라 데빗카드가 없어진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 사이 누군가가 여대생 이름으로 가짜 수표를 넣고는 13,000여 달러를 빼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후 가족의 요청으로 조사를 벌인 은행 측은 가짜 수표에 대한 언급은 없이 카드 분실 신고가 없었고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해 갔다며 여대생에게 책임을 물어 이자까지 14,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여대생과 엄마는 잔고가 부족했는데도 위조 수표를 받은 건 물론 2,000달러를 시작으로 총 13,000달러를 인출하도록 허용했다며 은행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최근까지도 가족은 은행과 실랑이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CTV 취재가 시작되자 은행 측은 이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고 번복했습니다. 다만 번복 이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 측은 데빗카드나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은행 계좌를 자주 체크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갔거나 수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에서 라임병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보렐리아균이 신체 여러 기관에 침입해 병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국내에선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14,616건의 라임병이 보고됐는데 지난해만 2,851건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인구 대비 진드기 비율은 노바스코샤주에 이어 온타리오주가 높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가장 활동적인데 초여름에 흔한 약충은 크기가 작아 야외 활동 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토론토와 오타와, 위니펙과 빅토리아, 헬리팩스 등 주요 도시들도 진드기 위험 지역에 속합니다. 라임병 증상은 발열과 두통, 피로감 등에 이어
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모양인 이동 홍반이 나타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여러 장기로 균이 퍼져 뇌염과 심근염, 부정맥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산에 갈 때는 긴 옷을 입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피하며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어 세탁하고 샤워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도 산책 후에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진드기 증가는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건조해진 데다 사람들이 녹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애완동물과의 접촉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도시 3곳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버타주 캘거리가 공동 3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5위,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오스트리아의 빈이 차지했고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스위스의 7위의 순입니다. 서울은 100점 만점에 80점대로 173곳 중 60위권에 해당됩니다. 상위 10곳을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6곳, 캐나다 3곳, 아시아 태평양 2곳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아시아 태평양 도시가 8곳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봉쇄 조처가 대거 해제되면서 유럽과 캐나다 도시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도시들은 방역에서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은 데다 봉쇄도 늦게 풀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는 의료와 교육 측면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꼽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2020년 항구 폭발 사고를 겪은 레바논의 베이루트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는 빠졌습니다. 기관은 지난 2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세계 173개 도시를 대상으로 안정성과 헬스케어, 문화 및 환경, 교육과 기반시설 등을 분석해 종합 순위를 매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온타리오주 노스욕 40의 고속도로와 영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통신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토론토 경찰은 불이 난 통신타워가 고속도로나 주변 도로로 쓰러질 우려가 있다며 영스트리트 양방향 통행을 막고 40의 고속도로 서부 방면 콜렉터 레인과 서부 방면 진입로를 통제해 오늘 오전 주변 일대에 심각한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앞서 오전 6시 40분엔 블러 스트리트 이스트와 캐슬 프랭크 로드에서 행인 한 명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으로 삽 한 자루가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미시사가 메비스 로드 인근 403 고속도로 동부 방면으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 쪽으로 삽 한 자루가 날아들어 꽂혔습니다. 온주 경찰은 이 녹슨 삽이 도로에 방치됐다가 포르쉐 앞 차량에 튀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삽이 누군가의 차량에서 떨어져 나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차량 적재칼에 있는 장비와 물품들은 항상 안전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전역에서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젠 미시사가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글렌에린 드라이브와 브리타니아 로드 웨스트 주택가 골목에서 남성 한 명이 총이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는 일행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변을 탐문 조사하며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리치몬드 경찰은 이달 4일 미노르 블루버드와 3번 로드에서 22세와 23세 남성 2명이 총이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검거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5,000 보상금을 내걸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범인은 피해자들을 목표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조직범죄 집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911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1 신고 전화 중 14,000여 건은 911 교환원과 통화되기까지 1분에서 4분 가까이 걸렸고 이 중 일부는 도움받기까지 무려 11분이나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토론토 911 시스템의 기본 수칙인 15초 응답률 9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연결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키우거나 인명 구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에 교환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결근이나 근무 중 부상, 초과 근무를 줄이고 직원의 웰빙을 위해 개선된 인력 관리 전략을 수립하며 비응급 전화로의 전환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911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